이번 시간은 이동하는 전하 교과서 62, 63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면 전기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타이로폼 접시를 털가죽으로 여러 번 문지른 다음에 책상 위에 뒤집어 놓습니다. 알루미늄 접시에 수수깡을 붙인 다음에 수수깡을 잡고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놓습니다. 네온전구의 한쪽 극을 손으로 잡고 알루미늄 접시 가장자리에 다른 쪽 극을 갖다 댑니다. 전지가 없어도 네온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었는데 그 까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이로폼 접시와 털가죽을 마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털가죽 속에 있던 전자들이 스타이로폼 접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은 스타이로폼 접시는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됩니다. 손으로 잡으면 손을 통해서 전자들이 이동해서 방전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접시에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수수깡을 붙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놓은 대전된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수수깡을 잡고 알루미늄 접시를 놓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접시도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됩니다. 네온전구를 알루미늄 접시에 갖다 대는 순간에 전자들이 네온전구를 통해 이동하고 이때 네온전구에 불이 켜지죠. 즉 네온전구에 불이 켜지는 까닭은 알루미늄 접시의 전하가 네온전구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정전기가 모아진 알루미늄 접시에 네온전구를 대는 순간 전자의 이동으로 전하가 운반되면서 불이 켜졌는데 순간 켜진 후에는 꺼져버립니다. 더 이상의 전자의 이동, 전하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계속해서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회로를 이용하면 되겠죠? 전지, 전구, 스위치를 전선으로 연결한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란 돌회, 길로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길을 돌아간다는 걸까요? 전자입니다. 전선 피복을 벗겨보면 금속 구리가 들어있는데 이 구리 안에는 이동 가능한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부터는 청력을, 전지의 플러스 극으로부터는 인력을 받아서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하를 운반하고 이때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류란 전하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도선 내부에서 전자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열려있는 회로, 즉 회로가 끊어져 있으면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는 이동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전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상쇄되어서 전하의 흐름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닫아주면 회로가 연결되어서 전자들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데요. 전류가 바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류 방향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정해서 사용합니다. 18세기에 전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 전류의 흐름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의 방향이라고 정하고 나서 100년이 훨씬 지나서 1897년이 되어서야 전자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전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엔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전류의 방향은 기존대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전류란 전하의 흐름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한 곳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지나가느냐, 즉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으로 전류의 세기를 정합니다. 단위로는 대문자 A를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1암페어는 1000mA입니다. 자, 왼쪽 도선의 한 단면을 이런 속도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도선의 한 단면은 이런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오른쪽 도선에서 2배 빠른 속도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도선에서 전류의 세기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왼쪽 도선의 전류를 2암페어라고 한다면 오른쪽 도선은 4암페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하고 단위는 대문자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물통이 이렇게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두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밸브를 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것을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인 물의 높이 차이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인 전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계속 흐르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양쪽의 물의 높이가 같아져서 높이 차이가 없어지면 물의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인 물의 높이 차이를 인위적으로 계속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물통의 물을 계속 끌어올려서 물의 높이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가 펌프입니다. 물의 높이 차이가 계속 유지되면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듯이 전기회로에서도 전압을 계속 유지하면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펌프의 역할을 전기회로에서는 전지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지는 전압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물 흐름 모형과 전기회로에서 비유해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수로에서 물의 흐름을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물을 끌어올려서 물의 높이 차이를 계속 만들어주는 펌프는 전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지는 전선의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줍니다. 펌프가 만들어준 물의 높이 차이는 전지가 유지시켜주는 전압에 비유할 수 있고 이 높이 차에 의해서 물이 흐르면서 돌려주는 물레 방아는 전류가 흐르면서 불을 켜주는 전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물이 흐르는 수로는 전선, 밸브는 스위치에 해당하고요.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레방아를 지나기 전과 후에 물의 양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전기회로에서도 전고를 통과하기 전과 후의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를 도와볼게요. 여기 도선에 전구를 연결했는데 도선 속의 전자들은 어떤 높이 차이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전지를 연결하면 전자들은 전지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전구의 한쪽에서 다른 쪽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돼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전자들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 에너지 차이가 바로 전압입니다. 전지에서 얻은 에너지는 전자가 전고를 통과할 때 빛과 열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전지를 통과할 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자들은 전지를 통과하면서 한 개일 때보다 2배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에너지 차이가 2배로 커졌기 때문에 2배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되는데요.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압이 더 커져서 전류의 세기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63쪽입니다. 1번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며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2번 전기회로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전지의 전압입니다. 자, 3번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는 전지 1개를 연결할 때에 비해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를 물의 흐름에 비유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2배로 높아지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도 2배입니다. 자, 물의 흐름에서는 펌프에 설치된 높이가 2배로 높아져서 물의 높이 차이도 2배가 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2배로 빨라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펌프의 높이가 2배가 되어서 물의 흐름이 2배로 빨라진다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애 정말 많이 썼습니다. 사랑합니다.